모텔 가족 다시 만날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인천에서 이제 모텔에서 생활하던 가족 가운데 이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아가 이제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이의 친부가 이제 아이를 던지면서 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친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풀려났습니다. 이 친모는 2018년부터 47차례에 걸쳐서 친구에게 1,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친모 측에서는 생계비와 수술비 등의 이유로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속였다기보다는 돈을 갚으려 했지만 생활이 어려서 갚지 못한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고 이렇게 다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아이가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졌을 당시 엄마, 친모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친모가 어떤 죄로 들어가게 됐는지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한 1,1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엄청 큰 사건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처음에 시작된 사건인데 문제는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갑자기 엄마가 들어가니까 아이 아버지도 그런 사건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구속된 사건들 확인해 보니 이 사건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범행 사실, 사기 혐의는 전부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어떤 범인이 돈을 갚지 않은 것들은 전부 인정이 되고 유죄이지만 초범이면서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2년, 원래 징역 4개월에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선처를 호소했었습니다. 친모 측에서요. 속인 것이 아니다.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참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구속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가 상당히 굉장히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변론을 종결하면요. 통상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이면 2주, 3주 화요일에 판결 선고를 하는 게 많습니다. 3주. 또 길게 되면 4주도 있는데 예. 5일 만에 지금 변론 종결 후 5일 만에 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 많이 길 것이다 법원은 판단한 것 같아요. 법원이 통상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을 엽니다. 그러니까 첫 번 재판하고 두 번 재판 때 바로 지금 한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봤을 때는 아마 이 친모의 어떤 그런 어떤 사정을 좀 많이 고려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재판부도 그렇고 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족의 사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가족 같은 경우에 부모, 친부모 역시 나이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비가 어려웠고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금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건 잘못된 일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생겼고요. 실제로 이제 모텔 주인, 숙박업소의 주인이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과 출산지원금 270여만 원도 지급이 됐고요. 이 주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텔 저희가 이 소식을 또 전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모텔 한 군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녔었다. 또 아이들 나이가 고작 한 생후 2개월 또 그리고 큰애가 3살. 결국 이게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 가정,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어떤 지원 체계 이걸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좀 지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부각이 됐어요. 이 사건은 뭐 진짜 국가와 사회, 특히 국가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건인 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긴급생계 지원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예방접종도 안 하는 상황 그리고 이 지금 주거가 부정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가정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국가가 왜 그때는 조금 등한시했을까? 그리고
첫째 아이가 출산 그러니까 그 지금 중상에 있는 그 아이조차도 모텔에서 태어났고 모텔에 있는 주인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줬으면 좀 국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일단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는데 이 기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런 친모가 임대주택에서 쓸 수 있는 가재도구나 이 집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만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정부 지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딸 아이, 생후 3개월짜리 딸 아이의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입니다.